서울의 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4시간 헬스장은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바벨을 들어 올렸다. 그의 근육은 팽팽히 조여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단단한 결의로 빛났다. 민재야. 오늘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바벨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고 준호를 향해 씩 웃었다. 괜찮아. 너도 알잖아. 내가 멈추는 스타일 아니야. 민재, 28세. 한국인 남성. 는 건축회사에서 설계사로 일하며 매일 밤 헬스장에서 자신을 단련했다. 그는 규칙적인 삶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성격이었다. 반면 준호, 32세. 한국인 남성. 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이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민재는 준호의 느긋한 태도에 끌렸고 준호는 민재의 단단한 모습에 묘한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헬스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지막 세트를 끝낸 민재가 물병을 들이켜자 준호가 다가와 수건을 건넸다.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준호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었다. 민재는 그 눈을 마주하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민재가 농담처럼 물었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손이 민재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민재는 준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당황했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민재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당황한 듯 물러섰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 대신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민재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헬스장을 뛰쳐나갔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키스의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왔다. 사랑. 특히 남자와의 사랑은 그의 세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었다. 그는 가족. 특히 보수적인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 그 따뜻한 손길은 그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그 키스는 충동적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민재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자료를 뒤적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준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 키스의 순간은 그의 가슴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내가 미쳤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재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망설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민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왔어?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얘기하고 싶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준호의 진심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문을 열고 준호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재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난 이런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민재야. 너도 느꼈잖아. 그 순간. 우리 둘 다 거짓말하지 않았어.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린 뭐야?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같이 알아가고 싶어.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민재는 자신의 두려움과 혼란을 털어놓았고 준호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의 가족,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재는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는 준호와의 대화를 되새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엉켜갔다. 그는 헬스장에 다시 나타났지만 준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준호는 민재의 거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민재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민재를 향해 있었다. 그는 헬스장에서 민재가 운동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재의 회사 동료 혜진, 29세. 한국인 여성은 민재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다. 민재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점심시간에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혜진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얼굴이 완전 넋 나간 사람 같아.
민재는 혜진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특히 회사에서. 그리고 그의 보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그는 결국 그냥 좀 피곤해 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재는 그 문장을 보내기 위해 몇 시간을 망설였다. 준호는 즉시 답장했다. 언제 어디서?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늦은 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열기가 감돌았다. 민재는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나도 무섭다. 나도 이런 감정 처음 느껴보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 그리고 사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고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내 동생은 받아줬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셔. 아마 평생 모르실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많잖아.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민재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한 것이다. 민재의 아버지 상철, 58세. 한국인 남성은 전형적인 보수적인 한국인 아버지였다. 그는 민재가 항상 돌바른 길들 걷길 바랐다. 민재는 아버지의 방문을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준호와의 관계를 숨겨야 할지 아니면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며 바빴다. 그는 민재를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었지만 민재의 망설이는 태도를 보며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민재가 자신의 세계로 들어오길 바랐지만 그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아버지의 방문을 앞두고 준호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올라오신대.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재야. 너 자신한테 솔직해져.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문은 그의 모든 결심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었다. 민재의 아버지. 상철이 서울에 도착한 날. 민재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그는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아빠가 알면? 날 어떻게 볼까?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상철은 강원도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재가 서울의 대기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벽한 아들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완벽함 속에는 민재의 진짜 감정이 설 자리가 없었다. 저녁 식사는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다. 상철은 민재의 회사 생활과 결혼 계획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민재야, 이제 30도 코앞인데 좋은 여자 없냐? 아빠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상철의 말에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철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다. 남자가 너무 오래 혼자 살면 안 된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아버지를 호텔까지 배웅하며 침묵했다. 그는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대신 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사진들은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중 한 장은 민재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재를 전시회에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다음 날 준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 주말 내 전시회 올래. 너 꼭 와줬으면 좋겠어.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준호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는 갈게라고 짧게 답했다. 전시회 날 민재는 준호의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스튜디오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준호의 사진들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민재는 준호가 자신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놀랐다. 사진 속 그는 땀에 젖은 채로 바벨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민재가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너 운동할 때 진짜 멋있어. 그 모습 꼭 담고 싶었어. 민재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다.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가 올라왔었어.
결혼 얘기하시던데. 나. 너무 혼란스러워. 준호는 민재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민재야. 너 자신을 잃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중요해. 그 순간. 민재는 준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진짜로. 준호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의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재는 전화를 받으며 긴장했다. 민재야. 지금 어디야? 아빠가 지금 내 아파트 앞이야.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당황하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준호와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급히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아버지와의 대화로 가득했다. 아빠가 왜 갑자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상철은 민재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엄격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민재야.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상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민재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다. 상철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강원도에서 새 프로젝트가 필요해. 서울에서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민재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상철은 말을 멈추고 민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지?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준호와의 키스, 그리고 그 이후의 감정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빠. 상철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민재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실망시키지 마.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 민재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는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대신 그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땀을 흘리며 모든 생각을 지우고 싶었다. 헬스장에서 민재는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왔었어. 근데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해. 준호는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
민재는 그 말에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자신이 항상 완벽한 아들이어야 했던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했어. 준호가 말했다. 내가 게이인 걸 깨달았을 때 가족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숨겼지. 근데 민재야. 숨기다 보면 결국 너 자신이 사라져.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재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두려워하자. 우리 둘이면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충동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감정이 서로에게 깊이 얽히는 순간이었다. 민재는 그 키스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동안 민재의 동료 혜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혜진은 민재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재야, 너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질문했어. 너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는지,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냐고. 민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준호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재는 혜진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캐묻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대신 그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땀을 흘리며 모든 생각을 지우고 싶었다. 헬스장에서 민재는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아빠가 내 주변을 캐묻고 다녔어. 혜진한테까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민재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민재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아빠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너 거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알면? 날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너 자신을 잃지 마.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민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민재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에는 민재의 회사에 직접 방문할 계획이었다. 민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 것이라는 걸 알았다. 민재는 준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가 회사로 온대.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재야, 솔직해져. 네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힘들어질 거야. 민재는 준호의 말을 곱씹으며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와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회사에 도착한 날 민재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상철은 민재의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야, 얘기 좀 하자.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철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뭔데? 또 무슨 일이야? 민재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자예요. 그의 마른 거실을 무겁게 채웠다. 상철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상철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빠, 저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생각 좀 해보자.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다. 민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참았다. 그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나 아빠한테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즉시 달려왔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정말 용감했어. 민재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상철은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호에게 기대며 위안을 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민재를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재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초대해 함께 사진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솔직해진 거 정말 대단해.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한편
혜진은 민재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야, 너 요즘 좀 달라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재는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다. 혜진아, 나 준호랑 사귀고 있어. 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짜. 와. 민재야, 너 행복해 보인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녀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안이 됐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민재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버지였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 메시지는 짧았지만 민재는 그 문장에서 아버지의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그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준호는 말했다. 같이 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민재는 강원도로 향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상철은 민재를 조용히 맞이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어색한 침묵을 나눴다. 아빠. 저 미안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상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널 버릴 거라고 생각했나? 민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상철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의 말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민재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해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와 준호는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됐다. 그들은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끼곤 했다. 특히 일부 동료들은 민재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며 그를 멀리했다. 민재는 그런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준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민재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제주도 어때? 우리 둘만의 시간 갖고 싶어. 민재는 그 제안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그들은 바다를 따라 걷고
일모를 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준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그의 어머니 미경, 55세. 한국인 여성, 이 서울로 올라와 민재를 만났다. 미경은 민재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야,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지? 민재는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경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됐다. 민재와 준호는 점점 더 단단한 관계를 쌓아갔다. 그들은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와 오해도 있었다. 민재는 그런 순간마다 준호의 손을 잡으며 힘을 얻었다. 1년 후 민재와 준호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 함께 헬스장에 가는 일상을 만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도 당당히 준호와의 관계를 공개했고 뜻밖에도 많은 동료들이 그를 지지해줬다. 준호는 자신의 사진 작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사랑의 다양한 얼굴이었다. 그는 민재와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전시회 날 민재는 준호의 곁에 서서 그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전시회에는 민재의 부모님과 혜진도 참석했다. 상철은 여전히 민재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키스. 내 인생을 바꿨어. 준호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 인생을 바꾼 거지.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오해,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전시회 마지막 날, 민재와 준호는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1년 전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자.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헬스 친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